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 가이던스 교과 계열 탐색 검사의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가이던스 진태근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강의의 결과표를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내 검사 결과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란 우리가 검사를 해석하기에 앞서서 고교학점제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한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도 대학교의 모습으로 점차 이제 바뀐 거죠. 옛날에는 과목의 선택에 종류가 적어서 교실도 별로 이동하지 않고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실을 좀 더 많이 이동하게 도 되고 그리고 과목도 다양하게 선택을 직접 해야 돼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말도 많죠. 그래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뭐 선호할 수도 있고 비선호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 현실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효과적이다 비효과적이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성도 있지만 일단 내가 처한 현실을 잘 살아가는 방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 이 제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학 입시를 잘 준비하고 나의 진로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검사가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고교학점제란 정해진 시간표가 아닌 대학생처럼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취지예요. 그래서 과거보다 나의 흥미와 적성이 뚜렷한 친구들은 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공부만 이 고등학교 시절에 할 수 있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나의 흥미와 적성이 아직 명확지 않은 친구들, 진로가 명확지 않은 친구들은 이 제도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흥미와 적성을 빨리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진로를 설계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자, 이 고교학점제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선행적으로 적용이 되었고 비로소 이제 일반고에도 적용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교과계열 탐색 검사를 했는데 이제 이 검사를 통해서 학생 개인의 흥미, 교과 능력의 수준을 반영하여 적합한 전공 계열을 파악하고 지원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을 추천받아서 나의 전공과 교과목 선택의 방향성을 세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검사의 대상은 보통 중3과 고3까지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학년으로는 중3과 고1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1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3은 그걸 미리 준비하는 거고요. 고1은 왜 그러냐면은 고2 때 배울 선택 과목을 고1 때 미리 이제 선정을 하잖아요. 고1 때 고른 그 과목을 고2 때 배우는 거니까. 그런데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나눠보겠지만 이제 이 부분이 진로를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어려움으로 작용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사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진로를 결정한 학생이 많을까, 결정하지 않은 학생이 많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결정하지 않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건데요. 내가 진로가 명확해져 있으면은 이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게 어렵지가 않죠. 하지만 진로가 명확지 않으면 이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혹 잘못 결정하게 된다면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 입시 장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고3 때 진로를 선택했다면 요새는 2년 빨라져서 고1 때 진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중3 때부터 준비해서 고1 때는 좀 확정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교과계열 탐색 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사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검사는 이런 요인들을 측정했어요. 직업 선택 가치, 전공 선택 고려 요소, 진로 준비도, 과목 흥미도, 전공 흥미도, 계열 적합도 등을 측정했어요. 이거는 이따가 또 자세히 볼 거고요. 자, 이 검사의 목적은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진로와 학업 설계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의 진로 진학 목표도 설정하고 선택 과목도 설계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까지 세우는 이런 결과 활용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응답 신뢰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답 신뢰도가 있는 이유는 이 응답자가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응답수가 있죠. 무응답수는 응답하지 않은 문항의 수입니다. 20개 이상이면 결과 해석에 주의해야 하고 무응답한 문항이 많을수록 전체적인 검사 점수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응답을 안 했으면 이 검사 결과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개의 문항에 응답을 안 했는데 특정 점수를 맞았잖아요. 만약에 나머지 문항까지 다 응답을 하면 당연히 점수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 무응답한 학생들은 내가 검사를 성실하게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응답자가 성실하지 않게 해서 이 응답 신뢰도가 내려간다는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연속 동일 반응을 봅시다. 이 연속 동일 반응은 여기 결과표처럼 아니요라고 나와야 좋습니다. 더 신뢰롭다고 볼 수 있고요. 예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요인별 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문항을 읽지 않고 무작위적 응답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문항에 동일한 반응을 반복적으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에 흥미가 있습니까? 매우 그렇습니다. 이런 일에도 흥미가 있습니까? 매우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런 일에도 흥미가 있습니까? 매우 그렇습니다. 다 매우 그렇습니다 라고 하다 보면은 이 연속 동일 반응이 얘가 나오고요. 매우 아니다 라고 해도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검사를 대충 할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뭔가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대답만 하거나 부정적인 대답만 하는 경우에도 이 연속 동일 반응이 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 동일 반응이 얘가 나왔다면 내가 당시에 검사를 성실하게 했는지 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긍정응답률입니다. 긍정응답률은 주어진 문항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에요. 낮은 경우는 전체적인 학업 및 대학 전공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과목을 선호하는지 물어봐도 아니요라고 얘기한 거고 이런 전공을 뭐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는데도 아니요라고 응답을 한 거거든요. 자,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할수록 긍정 응답률이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높은 경우는 저는 이런 일도 좋아하고 저런 일도 좋아해요. 막 여러 가지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낮은 경우는 좀 무기력한 경우일 수도 있고요. 지나치게 높은 경우는 너무 많은 흥미가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의욕적인 게 좋긴 하지만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면 좋아요. 지나치게 긍정 응답한 친구는 혹 자기를 너무 좋게만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닌가, 아니면 매우 아니다라고만 응답한 친구들은 지나치게 나쁘게 응답한 게 아닌가. 이건 여러분들의 응답의 그 진실성 여부와 관계가 있겠죠. 나는 뭔가 내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좋은 거에 막 좋은 점수 주고 안 좋은 거에는 점수 안 주고, 그리고 어떤 학생은 뭔가 그냥 나쁜 마음이 들어서 부정적인 응답에만 점수를 주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진실하게 응답을 했는지 검사 결과를 보기 전에 내 검사할 때 당시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했다면 검사 결과도 그만큼 신뢰로운 결과일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고 이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로 학업 점검이에요. 검사 결과가 잘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봤다면 그 뒤에는 나의 진로 그리고 나의 학업이 현재 어떤 상태냐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나의 선택 기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직업 선택 가치라고 나와 있죠. 가치. 우리 남학생들이 보통 결혼을 할 때 이런 가치가 반영되잖아요.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남학생들의 예를 들어 보면은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물어봐요. 너는 결혼할 때 뭘 많이 볼 거니? 그럼 보통 첫 번째로 이제 뭐 외모를 본다고 하고, 두 번째로 뭐 성격을 본다고 하고, 세 번째로 뭐 능력을 본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뭐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제일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외모가 첫 번째로 나오는 친구들은. 근데 또 이 성격이 첫 번째인 친구도 있죠. 그래서 이런 가치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 개인마다 달라요. 그래서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서 나는 이 중에서 뭐를 중요시하나, 그리고 이 직업 가치를
실현시켜주고 이 직업 가치를 만족시켜줄 만한 그런 직업은 뭐가 있을까? 이런 정보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외모가 중요하다고 했던 친구는 그러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아름다운 이성이 어디 있을까? 내 주변에 있나? 뭐 이런 걸 이제 알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실현할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측정을 해본 거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여기 개인 가치에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샘플 결과표에는 자기 개발과 도전성이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직업 가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 가치와 직업 환경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개인 가치를 본 거죠. 그 다음에는 직업 환경도 있습니다. 개인 가치와 비교해서 본다면 우리가 정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성취, 내가 잘할 수 있냐 없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도 정말 이게 중요한데 또 직업 환경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높은 보상, 우리가 직업을 고를 때 연봉을 너무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업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직업 환경이라는 것은 해당 직업 분야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요소예요. 그리고 이 직업 자체가 뭔가 자아 실현이 보다는 직업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적 성격이 될 때 직업 환경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개인 가치를 봤는데 직업 환경 가치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중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다라고 검사 결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업 환경과 개인 가치 중에서 내가 뭘 더 중요하게 보냐, 결과표는 개인 가치가 그래도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 학생은 개인 가치 중에서 자기 개발과 도전성을 충족시켜줄 만한 직업이 뭔지 보면서 높은 보상이 주어지는지도 같이 보면, 세 가지를 내가 얻을 수 있는 직업인지를 확인해 보면 나중에 내가 그 직업을 가졌을 때 만족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꿈이 있는데 내 가치관을 검사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꿈은 이런 것들과 거리가 멀어요. 예를 들어서 높은 보상을 원하는데 나는 여태까지 진로 목표가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도 연차가 쌓이면 급여를 많이 받지만 단순히 높은 보상,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의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정말 떼돈을 벌고 싶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 준비를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요새는 3년 공부해서 합격하고 안 맞다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준비하는 그 직업이 정말 그 가치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지를 미리 따져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시간 낭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측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언가요? 검사 결과가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긴 하지만 잘 맞게 나온 것 같은지 보면서 또 스스로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는 또 전공 선택 고려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해야 되지만 보통 그 직업까지 이르기 이전에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진학을 많이 하죠. 대학을 갈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가치들로 대학교를 고르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정말 그냥 합격만 바라보고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들어와서 만족하면 괜찮은데 막상 그 대학교가 그 전공이 자기랑 안 맞아서 대학교 생활을 방황하고 그만두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솔하게 대학을 선택하기 전에,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내가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그리고 내가 준비하려고 하는 그 전공은 이런 가치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목표로 하는 전공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르기 전에 내가 원하는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전공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고 골라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진로는 그만큼이나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결혼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프로포즈해서 받아주면 결혼하고 안 받아주면 안 결혼하고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대학을 고를 때는 그냥 받아주면 가야지, 그냥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결혼하고 후회해서 이혼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후회하면서 중퇴하고 이런 게 왜 일어나느냐? 선택을 신중히 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나의 선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명확해야지 내가 나중에 만족하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한번 해봤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고 더 중요한 거를 알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취향이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전공을 골랐는지, 내가 왜 이 직업을 원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원하는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을지, 정말 내재적인 동기를 찾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찾으면 혹 내가 어떤 특정 직업은 난이도가 높아서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직업을 또 찾아서 내 삶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이렇게 설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업 선택 가치가 참 중요한 거 좀 기억하시고 계속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진로 준비도를 보겠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가치를 한번 보긴 했는데, 그러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냐라고 해서 이 진로 준비도를 한번 측정해 봤는데, 일단은 밑에 있는 것부터 내용 간단히 볼게요. 여기 있는 진로 결정 여부는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가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있는 친구들은 예 라고 나와 있을 거고, 없는 친구들은 아니요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아니요의 친구는 예가 되어야 하고, 예로 되어 있는 친구는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면서 이게 정말 나랑 맞는지 또 검토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예체능 준비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체능에 해당되는 분들이 예라고 나오고, 어떤 분야인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비율상 아니오가 더 많겠죠. 예체능이 하는 친구가 더 적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체능에 해당되어 있는지 아닌지 를 이제 보는 간단한 척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준비도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자, 자기 이해.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노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내가 훗날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가 현재 처한 환경은 어떠하며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나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결정을 잘해요. 어떤 친구들은 결혼할 때 눈이 엄청 높은 경우가 있어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랑 결혼을 할래. 그러면은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너는 완벽하냐? 친구가 볼 때는 안 완벽하거든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는 완벽하다. 그러니까 나도 완벽한 이성을 만날 거야. 돈도 많고 멋지고 똑똑하고 뭐 이런 이성이랑 결혼한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서 자기도 뭐 같은 수준이면 뭐 괜찮죠. 근데 자기는 한참 못 미치는데 그런 사람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혼이 잘 이루어질까? 상대방이 보통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자기 이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더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는데 자기를 지나치게 또 비하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쁜 남자랑 결혼을 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나를 다양한 면에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때 너무나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진로도 이해해야 합니다. 나만 이해하고 끝나면 안 돼요.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고 이런 걸 잘하고 못하는구나. 근데 내가 아는 직업이 딱 3개야. 교사, 경찰, 군인이야.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내가 맞는 게 없는데 다 안 맞는데 그래 그나마 좀 맞는 뭐 군인이라도 하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선택의 폭이 너무 좁으면은 또 좋은 선택을 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나라에 직업이 2만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나라는 사람과 더 잘 맞는 직업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진로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나에게 어떤 길이 있는지, 내가 어떤 길들을 갈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너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진로 탐색 점수도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런 탐색들을 할 수 있는가. 나를 이해하는 것도 탐색이고요. 이 진로를 이해하는 것도 탐색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탐색들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이해도 해야 되고요. 진로 이해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낮은 친구들은 높여야 되고요. 높은 친구들도 더 높여가야죠. 그래서 정말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나중에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일 많이 하는 나라로 2위잖아요.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일을 해. 저도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일이 나랑 너무 안 맞거나 내가 만족하지 못할 만한 그런 안 좋은 면들이 있다면 내 행복감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할 수 있을 때 이런 과정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측정해 봤다고요. 자, 그리고 이 점수는 T점수로 되어 있는데 T점수는 50점이 평균이고요. 40점과 60점 사이에 이제 대부분 70% 정도 학생들이 포함이 됩니다. 보통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57점이 나왔다? 높긴 한데 중상이에요. 중상. 조금 높다.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60 이상이면 상위 15% 안에 들었다. 보는 거고요. 40 이하면 하위 15%에 해당된다. 그리고 65 이상이면은 상위 7%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이고요. 60 이상은 높은 수준인데 65 이상은 이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40 이하는 낮은 수준인데 35 이하는 하위 7%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뭐 70 이상이면
뭐 상위 뭐 거의 2% 가까운 수치죠. 30 이하도 하위 2%에 가까운 수치고요. 이거는 이제 친구들과 비교해봐서 나의 진로 준비도가 어떠한지 측정을 해본 겁니다. 나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높여가자. 평소에 나한테 좀 관심이 없었다면 좀 더 나에게 관심을 가져서 내가 이런 거 할 때 행복하구나,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이런 나에 대한 정보를 잘 모아가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진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내가 어떤 길들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인생 길에 대한 탐색들도 더 해야죠. 내가 경찰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이 경찰에 대한 생각이 막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격하고 1년도 안 돼서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준비 열심히 했으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3번. 나의 관심 과목은 과목 흥미도와 성취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검사가 계열을 탐색하는 검사인데 왜 과목을 물어볼까요? 이 과목과 이 전공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공부를 싫어하더라도 그나마 내가 재밌어하는 과목이 뭔지를 떠올려 보면 내가 어디에 적성이 있는지 약간 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수학과 과학이 너무 싫어, 흥미가 너무 없어. 수학과 과학에 흥미가 없으면 일단은 약간 이공 계열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재미를 없어 하니까. 아니면 흥미가 아니더라도 흥미가 그렇게 없진 않은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무 못해. 뭐 수학과 과학. 그런데 의사가 되고 싶어. 근데 이게 이루어질까? 물론 가능도 합니다. 성취도를 끌어올리면 되죠. 근데 해도 안 돼. 공부법을 다 동원해보고 학습량도 엄청난데 진짜 수학과 과학에 정말 소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수학과 과학을 많이 활용하는 그쪽 계열들은 나랑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관심 과목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내가 그 분야에 흥미를 더 느낄 수도 있고요. 또 그 분야를 또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취도가 다 낮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은 그냥 공부를 여태까지 너무 안 했어요. 혹은 좀 잘못된 방법으로 했어요. 더 잘할 수 있는데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닌데 공부 방법이 너무 효과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계속 읽기만 해. 아니면 그냥 펜으로 빽빽이만 써. 모든 과목을 뭐 그렇게만 공부해요. 그렇게 비효과적인 학습을 하다 보면 사실 더 성취할 수 있는데 덜 성취할 수도 있을 거고, 여태까지 공부를 안 해서 성취도가 낮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사실 해봐야 합니다. 정말 쏟아봐야 자기가 진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이제 판단이 돼요. 우리가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 내가 좀 해보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보다 잘한다고 생각해서 진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뭐 체대 입시, 뭐 축구 선수 준비를 했더니 실제 그 재능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정말 재능이 없구나. 진짜 다 쏟아봐야지 알기도 하잖아요. 내가 음악을 좀 동네에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전국구 학생들을 보니까 아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도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지표를 참고하되 내가 정말 노력 안 해본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성취도가 낮게 났다고 해서 나는 아무 적성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이 흥미도와 성취도는 정말 많이 쏟아본 친구들, 많이 해본 친구들이 더 이제 명확하게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이 축적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보고 막 포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되 이것만 보고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제한하지는 말자. 수학을 성취 잘 못했던 친구가 공부법을 바꾸고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수학의 성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흥미도가 낮은 친구가 또 재미를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또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계열 중에서 나랑 가장 적합한 게 뭔지를 우리가 측정해 봤어요. 이것은 과목 흥미도와 전공 흥미도를 더해서 이 계열 적합도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과목 흥미도는 아까 봤었죠? 과목 흥미도는 전공 계열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의 비율과 응답자의 교과목 선호 비율을 비교하여 산출했다. 전공 흥미도는 각 전공 계열에서 실제로 배우는 내용에 얼마나 흥미가 있는지 문화응답값 기반에서 산출했다. 과목 흥미도는 이러한 과목 재밌어 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고, 전공 흥미도는 이런 거 배우는 거 좋아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계열의 적합도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계열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계열을 왜 알려주냐면 이따가 하는 과목 선택과도 연결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어떤 딱 뚜렷한 목표, 한 가지 직업 이런 거 딱 정하면 좋지만 당장 못 정하겠다면 나랑 어울리는 계열만 알아도 이런 계열의 진로를 설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한 가지 계열 안에도 수많은 전공과 직업이 있으니까 일단 계열을 정하면 그 계열과 관련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부는 내가
보통 이제 좋아한다고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구체적으로 더 전공과 직업을 고르게 되는 그런 때가 또 올 수가 있는 거니까요. 먼저 계열이라도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측정해봤는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과목 흥미도가 전공 흥미도보다 높을 때, 이런 경우에는 전공에서 요구하는 교과목들에 대한 흥미가 높은 편이고, 전공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이라 상대적으로 점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전공에 대해서 이런 거 배우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물어봤는데 우리가 뭐 배워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추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선호하는 교과목들이 주로 활용되는 전공 계열을 소개, 자신의 직업 가치나 전공 선택 가치에 부합하는 전공 계열을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내가 특정 과목을 좋아한다면 그 과목이 활용되는 전공을 찾아봐라.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던 선택 가치, 선택 기준들을 토대로 뭐 선정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전공 흥미도가 더 높은 경우에는 이러면 또 어려워질 수 있죠.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전공 계열에 대한 선호에 비해서 전공 계열이 요구하는 교과목에 대한 흥미가 낮아요. 의사가 되고 싶은데 수학을 안 좋아해. 해당 전공 계열을 위해 요구되는 교과목에 대한 실제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의사가 되고 싶은데 수학이 전교 꼴찌예요. 이러면 이제 쉽지 않죠. 3번, 선호하는 전공 계열에 왜 해당 교과목들이 요구되는지 전공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과 연관지어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가 되고 싶은데 왜 수학을 못한다고 의사를 못하게 하나요? 라고 하면 의사가 되어보면 이 수학적인 능력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되죠. 혹시 수학을 못하는데 누군가 의대를 돈이 많아서 보내줬어요. 그럼 들어가고 나서 공부할 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학적인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죠. 해야 하는 일마저 내가 하고 싶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교사가 되고 싶은데, 내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은데 교대에 합격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공부를 막 엄청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나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대를 준비해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런 역량도 끌어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체능 영역을 보겠습니다. 예체능은 예체능을 준비하고 있거나 관련 예체능에 흥미가 있을 경우 세부 전공 계열에 응답한 전공 계열이 표시되었습니다. 예체능 계열에 해당되는 사람만 표시가 되어 있죠. 과목 흥미도는 영역의 특성상 약통해서 적합도 판단이 어려워서 삭제했어요. 물론 뭐 언어를 좋아하면 연극 영화에서 좀 더 관련지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치면은 어떤 수학자는 만물은 수학으로 환원된다고 하잖아요. 모든 분야에 수학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사실 미술과 음악도 사실 수학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흥미도만 갖고 측정을 해봤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적인 얘기가 사실 이거예요. 최종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검사를 했다. 나랑 잘 맞는 계열이 뭐냐? 1, 2, 3순위를 확인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왜 보는지 다시 원론적인 얘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22년 개정교육과정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나라 교육부가 우리 학생들에게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 개정교육과정의 비전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다. 주도적인 사람이니까 너가 과목 선택도 해라. 네가 스스로 네 진로를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량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꾸렸고,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준비해주겠다. 그리고 지역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도적인 사람이니까 책임교육도 구현하겠다. 그리고 이제 시대에 맞게 디지털 AI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를 구축하겠다가 2022년 교육과정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는 자기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성과 시민성이에요.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대학교에서도 앞으로 이제 인재를 뽑을 때 이러한 역량들을 이제 같이 보겠죠. 이러한 역량들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여기 보면 이러한 인간상을 정의할 때 막 그냥 취향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대적인 흐름과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능력들을 이제 분석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 앞으로 잘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과정은 이러한 인간상을 추구한다 라는 거고요. 그런 인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역량들이 필요한데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편성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이런 교육과정을 토대로 내가 평가받고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이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참고만 해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은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못하는 영역들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인공지능과 컴퓨터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잘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리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교육과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있고 22년 개정교육과정이 있어요. 여기 큰 차이를 보면은 선택 과목에서 융합 선택 과목이 추가되었다. 전문 교과도 이렇게 세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을 선택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고 기준 보통 교과의 구조 변화를 보면은 일부가 변화되었어요. 기초 탐구 채용 예술 생활 교양으로 나눴던 교과가 더 이제 세 분류로 됐고, 한국사가 기초 과목이었다면 여기서는 사회 안에서 한국사와 통합사회가 공통 과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전문교과 교과군의 구조 변화도 있고요. 참고만 하시면 되고, 특목고나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반고를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 과목을 좀 보면은 선택을 안 해도 되는 이런 공통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그리고 이번에 더 세분류된 융합 선택이라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들을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면은 이제 큰일 난다는 거죠. 이 과목들을 선택할 때는 좀 전략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진로를 잘 설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희대 자료를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항목 우선순위 1위가 지원학과 관련한 학생부의 교과 성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성적을 보겠다는 건데 어떤 성적을 보겠다는 거냐? 지금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성적을 보겠다는 거예요. 관련 없는 성적은 크게 관심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친구의 진로 역량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친구가 정말 이 전공에 지원을 했는데 정말 준비된 친구냐? 그냥 대학 가려고 갑자기 전공 알아보고 지원한 거냐? 아니면 옛날부터 이 전공에 뜻이 있었던 친구냐, 진짜 배기를 찾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목을 선택하기 전에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핵심 과목은 학과에서 수학하기 위해 필수로 해야 하는 과목이고요. 권장 과목은 학과에서 수학하기 위해서 가급적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이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핵심이 더 중요하고 권장은 조금 중요하다. 이 외의 과목들은 중요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대학의 이 학과들은 이게 필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권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고2 때 확률과 통계를 들었어요. 그리고 고3 때 고려대 컴퓨터학과를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볼까요? 2024학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면 공과대학 기준으로 봤는데 여기 이제 전공을 보면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잖아요. 핵심 권장 과목을 이수했어야지, 또 좋은 성적으로 이수했어야지 대학 진학이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엉뚱한 과목들 듣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전공을 찾아서 가려고 하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1 때 선택할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진학까지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거 해볼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래도 공과대학이어서 핵심 권장 과목이 좀 유사하잖아요. 그럼 내가 에너지 자원공학과 갈까, 원자 핵공학과 갈까, 조선해양공학과 갈까, 항공우주공학과 갈까, 기계공학과 갈까, 이런 것까지는 못 정해도 내가 공대를 가야겠다를 정하면 이 과목을 들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지원할 때 내가 성적만 잘 준비해 놓으면. 근데 내가 이렇게 설계하다가 갑자기 심리학과를 가야겠다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계열만큼이라도 고1 때까지 정확하게 좀 찾아보자. 나에게 맞는 계열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계열로. 그래서 후회 없는 과목 선택을 하자. 이것이 우리 중3과 고1 학생들의 목표가 돼야 될 거예요. 고2 학생들도 그렇고요. 고2 학생들도 또 이제 고3 때 과목을 몇 개 고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선택해야 하죠. 한 개만 더 보죠. 서울대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중 일부를 보면 사회과학 대학 중에 경제학부는 핵심 권장 과목이 없네요. 권장 과목에는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가 있고, 자연과학 대학의 천문학 전공은 지구과학 1, 미적분 기하가 중요하고, 또 권장 과목은 이러해요. 여기를 들어가려면 이렇게 앞에서부터 순서로 이렇게 이수를 해놓으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검사 결과를 이제 다시 보면 이게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 반영된 저희 교과계열 탐색 검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융합직업 선택이 추가되었죠.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호하고 어떤 전공에 대해서 관심 있는지 이런 걸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1순위, 2순위, 3순위 계열들을 추천했죠. 3개를 추천한 이유는 이 3개를 같이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만 추천하면 또 이게 여러 이유로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아까 그랬죠? 계열을 선택하면 그래도 그 계열 안에서 바꾸더라도 크게 이제 손해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전혀 다른 계열로 갈 때 우리가 좀 손해보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사회과학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과목을 선호하고 이런 전공들을 좀 관심이 있어 했다면 뭐 사회과학 계열이 잘 맞는다고 결과로 이렇게 나왔던 거죠. 이런 결과표를 예를 들면 계열 소개. 사회과학 영역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과 인간의 행동의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전공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을 내가 딱 고르지 않더라도 계열만 골라도 이 여러 가지 전공 중에서 사실 더 많지만 대표적인 이 전공들을 좀 고민해 보면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목표를 정해도 된다는 거죠. 일단 내가 계열을 정했으면. 그래서 일반 과목 중에서는 이런 과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진로 과목 중에서는 이런 과목을 선택하셔야 하고요. 융합 과목 중에는 이런 과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제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특정 대학의 특정 전공까지 목표가 있는 친구는 사실 또 그 대학의 입시 정보를 확인해서 정말 아까 제가 그 서울대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잖아요. 전공마다 같은 계열이지만 더 선호하는 과목도 있으니까 내가 전공까지 결정한 친구는 혹은 뭐 대학까지도 결정한 친구는 그런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을 이제 보면 되는데 아직 내가 그것까지 결정하기는 어려운데 고등학교 2학년에 배울 선택 과목을 그래도 후회를 덜하게 선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계열까지만 정해서 결정을 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자, 아시겠죠? 우리 이렇게 교과 계열 탐색 검사를 통해서 내가 또 어떤 계열과 전공이 맞을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진로 탐색을 더 하시긴 하셔야 할 거예요. 과목 선택은 사실 내가 뚜렷하게 직업 목표가 결정돼 있거나 전공에 대한 목표가 있으면 어렵지 않은 주제입니다. 이런 게 정하는 게 어려워서 과목 선택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면 진로 문제를 잘 풀고 의사결정을 잘하면 선택을 잘할 수 있으니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학교 3학년이나 고1 고2 시기를 내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시기로 정말 진로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해서 완벽한 선택을 못 하더라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보내는 시기로 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로를 결정하는 게 어렵다고 해서 계속 미뤄두는 친구가 있어요. 어렵지만 부딪혀서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내서 어른이 되어서 더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